왜 치지? 오늘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서 오늘 할 거는 저희가 할 거는 그냥 공분산의 연속인데 그러니까 공분산이랑 그다음에 그 상관 계수 코릴레이션 요 두 개 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공분산 같은 경우는 그 정확하게 0일 때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알아보는 이제 저기 시간이 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잠깐 저번 주에 제가 공분산 배운 거 살짝 그 좀 다시 되새겨 보면은 제가 공문상의 정의가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렇게 잠시만요. 이렇게 했어가지고 그래서 대충 보면은 요거 약간 분산 공식이랑 매우 흡사하죠. 여기 제곱이 붙으면 분산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x, y 따로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한 번씩 곱해주면은 저희가 x와 y의 그 약간 상관관계를 알 수 있는 네 약간 그런 그 공식이 그런 식이 된다고 그때 잠깐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공분산 코베리언스 공식이 되고 이제 요거를 좀 쪼물딱거리면은 저희가 요런 식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뭐늘 그렇지만은 요렇게 이해할 때는 요 식을 쓰는 게 좋고 그다음에 계산할 때는 요 식을 많이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친구의 아니 요 코베리언스의 제가 이 코밸런스를 구하고자 하는 바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두 개의 확률 변수 여기서 x, y죠. x, y 그 사이에 성형적 관계 정도를 나타내는 이제 척도가 된다라는 게 사실 이 코밸런스의 정의였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선형적인 관계 정도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리니어 릴레이션십이었나 뭐 아무튼 그럴 겁니다. 이게. 선생님 그래서 죄송한데 예. 그 수평적 관계 정도? linear relationship이 무슨 의미인가요? 그래서 이제 여기 밑에 제가 그 자세하게 좀 써봤는데 코밸런스 x, y 두 확률 변수가 있을 때 이게 0보다 크다는 거는 x, y는 서로 양의 관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형적으로 봤을 때 서로 양의 관계에 있는데 이 뜻은 뭐냐면은 x든 y든 하나가 증가하면 같이 하나가 증가하고 감소하면 같이 따라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0보다 작으면은 이렇게 음의 관계에 놓여 있어서 하나가 증가하면 다른 하나는 감소하는 약간 그런 관계에 놓여 있다는 걸 얘기하고 근데 이 0인 경우에는 서로 이도저도 아닌 관계가 됩니다. 이게 이 친구가. 그래서 이 0이 나왔을 경우에는 좀 더 자세한 조사가 사실은 필요해요. 이게. 근데 보통 그래서 근데 0이 나오는 경우는 사실 몇 가지 케이스가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뭔가 나와줍니다, 값이. 근데 이제 0에 가깝거나 그러면은 사실상 조금 좀 뭔가 조치를 취해줘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보통은 0보다 크거나 0보다 작다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0이 나오는 경우는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못 본 것 같고 0에 가까운 케이스는 봤는데 아무튼 이제 뭐 연구를 하든 실험을 하든 뭘 하든 0에 너무 가까우면은 조금 원하는 결과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이제 그 요게 이제 성형적인 관계라는 게 요걸 사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증가하면 다른 하나가 증가하는 거. 저희 그냥 그래프 그냥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그려보면은 여기 이제 딱 리니어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이렇게 이만큼 증가하면 다른 하나도 요만큼 증가하고 뭐 감소하면 마찬가지로 얘도 감소하고 약간 요런 관계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선형적인 관계 정도. 근데 이제 숫자다 보니까 뭐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100일 수도 있고 많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이만큼이냐 아니면은 요만큼이냐 이 정도 차이는 있듯이 이렇게 저희가 관계 정도를 나타냅니다. 정도. 근데 이제 저희가 중요한 게 뭐였냐면은 이 코비런스 X, Y가 이게 서로 독립이면 요게 맞아요. 요거는 100% 사실인데 문제는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X, Y, 코비런스 X하고 Y가 0이라고 해서 반드시 저희가 독립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아닌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이제 이렇게 이런 거를 잘 모르고 코밸런스라는 그 정의만 대충 아는 다음에 0이라고 해서 아, 이 두 개는 서로 독립이니까 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되게 잘못된 결론이겠죠. 그래서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X 코밸런스 X, Y가 0이면은 그때는 다른 방법을 써야 돼요. 걔네가 독립이라고
뭔지 정확히 알 길이 없기 때문에 뭐 그래프를 찍어본다든지 뭐 좀 여러 조치를 좀 취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0이 나오면은 아니 0에 한없이 가까이 나오면은 조금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 가능성이 커요. 이 경우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프를 좀 가져와 봤는데 뭐 어디서 쓰인 그래프인지 모르겠어요. 구글을 하다가 갑자기 떠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약간 요런 이렇게 되게 대충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이렇게 리니어하게 그려봤을 때 대충 요런 패턴을 갖고 있죠. 이 친구가. 그래서 이 친구는 포지티브일 겁니다. 뭐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포지티브는 확실히 나올 거예요. 이렇게 대충 패턴이 서형적인 패턴을 따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반대로 이 친구들은 이렇게 이런 패턴을 따르기 때문에 이 서형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의미죠. 하나가 증가하면 하나가 감소하는 케이스죠. 요게. 그래서 이 친구는 0보다 작은 케이스가 나옵니다.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보면은 뭔가 패턴이 있어 보이긴 하는 것 같긴 하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또 없어도 보여요. 그 사실 저희가 그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친구는 뭔가 어떤 방식인데 그래서 저희가 요거는 노 릴레이션이라고. 상적인 관계로 봤을 때 이렇게 그릴 수도 없고 이렇게 그릴 수도 없고 뭐 저희가 어떻게 그려도 뭔가 패턴이 다 들어맞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그래도 사실 이 경우는. 그래서 이 경우는 저희가 딱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둘 사이에. 그래서 실제로 이 경우는 제가 놀 릴레이션십이라고 하고 코베리언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이 경우에는 0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뭔가 추가적인 조사를 더 해줘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코베리언스만 봤을 때는 이런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뭔가 성형적으로 봤을 때 뭔가 이렇게 뚜렷한 패턴이 나오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좀 골치 아픈 케이스 이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제가 잠깐 중요하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요거 이 별표 친 거 요거거든요. 요거.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제 판례를 하나 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시. 그러니까 카운터 이그젠플 왜 독립이라고 저희가 할 수가 없는지 요거를. 그래서 0인데 독립이 아닌 케이스를 보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 이제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좀 숫자를 제가 일부 쉽게 좀 바꿨습니다. 근데 예, 이거는 이제 영상에도 나오는 예제예요. 이제 저희가 x를 연속 확률 변수인데 이제 그 균등분포를 따르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균등분포를 따르는 연속 함수라고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y는 x 제곱이라고 할게요. 제가. 그러니까 x가 이제 이 사이의 값 중에서 이제 이거는 이제 이산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저희가 이제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이게 그 저기 밀도 함수가 아, 이게 맞을 겁니다. 얘가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2분의 맞습니다. 1분의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니까 2분의 1 맞죠? 예, 예, 맞습니다. 이게 갑자기 또 저도 헷갈리기 시작한. 예, 아무튼 죄송해요. 네, 2분의 1이 어떻게 나왔죠? 딴 거. 여기에서는 요거 빼주면 됩니다. 그냥 여기에서. 그래가지고 이 넓이가 1인 케이스를 제가 만들고 싶은 거니까 2분의 1이어야지. 여기서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가 1, 여기가 2분의 1 해야지 여기 아마 넓이가 그래야 1이 나올 겁니다. 확률 분포된다. 확률 밀도. 밀도함수 이렇게 했을 때. 네, 2분의 1 맞네요, 진짜. 그래서 저도 지금 자꾸 저기 딴 거랑 헷갈려가지고 네, 2분의 1인데 아무튼 요게 그래서 요거에 따르는 뭔가 확률 수가 하나 나오겠죠. 그 숫자가 하나 나오겠죠. 저희가 이거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뽑는다까지는 얘기할 수가 없는데 아무튼 요거를 이용해서 저희가 뭔가 조치를 취하면은 그거에 대한 y 값은 무조건 제곱으로 저희가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이때 두 확률 변수의 공분산을 구하고 두 확률 변수가 서로 뽑는다는 개념이 조금 여기서는 좀 그렇네요. 이거 이산이 아니니까 연속이니까. 예, 근데 아무튼 요걸 이 패턴을 따르는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하고 y는 그냥 x 제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두 확률 변수의 공분산을 구하고 이제 서로 독립인지 알아보자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요거를 이제 해가지고 공식을 쓸 겁니다. 요 공식을 그냥 쓰면 바로 되겠죠. 근데 이건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y가 x 제곱이기 때문에 다 y 대신에 x 제곱 집어넣으면 그만입니다. 여기다가 그냥 전부 다. 그럼 제가 이제 이렇게 공식이 이렇게 바뀔 거고 요걸 이제 그냥 한번 일단 구해보면은
뭐 x 삼승 그대로 쓰고 x 삼승의 fxx가 되겠죠. 저기 공식이.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이렇게. 근데 요게 저희가 2분의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파트가 그래서 요거 여기 제가 해놨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2분의 1로 돼서 여기 이제 앞으로 빼주고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해서 빼줄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친구는 그냥 2x 제곱 할 거 아니 저기 x 제곱의 기대값 구할 거 없이 요거 기대값 구하면 되겠죠. 바로. 이거는 왜냐면 이거 어차피 0대에서 사라질 거라서 제가 이걸 x 제곱만 했습니다. 그냥. 제가 공식에 따라서 그 균등분포 같은 경우는 평균이 b 저기 플러스 a입니다. 요게 2x의 2의 아니 x의 기대값입니다. 요게. 그래서 이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0 나오면 돼, 이 부분이 그냥. 그래서 얘는 그냥 사라지고. 그래서 이게 x 제곱해서 할 필요 없죠. 요거는 그냥. 그래서 결국 요것만 계산하면 되는데 요것도 저희가 확률 아니 저기 적분해주면은 이거 그냥 없이 1분의 8 x 4승의 1의 마이너스 1 해서 그냥 이거 0 나오면 돼, 이 친구도 결국엔. 왜냐면 요게 결국엔 마이너스 다 그냥 1로 만들어 버리죠. 요게 마이너스 이것도. 그래서 빼줘야 되니까 결국 0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친구도 0이 됩니다. 그래서 0. 그래서 결국 전부는 답하면 0. 근데 저희가 그래서 코밸런스는 0이 나왔는데 요거 이제 독립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싶어요. 근데 사실 딱 보면 독립이 아니죠. 왜냐면은 저희가 y가 x 제곱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실제로는 y x y에다가 x y 요게 이제 요거임을 보이는 게 사실 좋긴 한데 근데 이 경우에는 저희가 요게 뭔지도 모르고 사실은 여기 이것은 제가 맞다면 이거 할 수 없는 걸로 아는데 이거 찾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이거는 뭐 알아서 저희가 뭐 하면 되는데 근데 요걸 어차피 제가 모르기 때문에 요 방법을 쓰기는 너무 복잡하거나 아니면 너무 어렵고 아니 불가능하고 근데 저희가 다행히게도 그냥 요렇게 딱 주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바로 독립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친구는. 왜냐면 x가 하나가 결정되면 y도 당연히 결정되는 거죠 바로. 이 제곱이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저희가 독립의 정의가 뭐였냐면은 하나의 정보가 주어지는 게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였거든요. 이 경우에는 x가 주어지면은 y는 자동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뭐가 됐든지 간에. 그래서 이 경우는 x와 y는 서로 저기 독립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서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y가 x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x와 y는 서로 독립이 아니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가 대표적으로 코베런스는 0인데 서로 독립은 아닌 그런 반대가 됩니다. 이 친구가 카운터 이거진 분리돼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코베런스가 0이라고 해서 서로 독립이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 없다는 거. 요거는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친구는. 딴 거는 저기 잊으셔도 되는데 이거는 잊으시면 안 돼요. 이 친구는. 아이고, 요게 맞네요. 그래서 요거 요거 위에 있는 거 이거 하나 중요하시다는 거. 네. 그래서 일부러 빨간색으로 했거든요. 원래 빨간색 별로 안 좋아하는데 했습니다. 이거 제가 빨간색 글자로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공분사는 요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사실 이제 공분사 상관계수 그다음에 저기 그 약간 요런 친구들은 전부 다 사실 분산이랑 이런 친구들은 사실 그냥 딱그 인투이션한 그 개념만 딱 직관적으로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다 나머지는 전부 다 공식에 대입해서 푸는 거밖에 없어요. 사실 이 친구들은. 그래서 이제 요 차이만 좀 분산, 공분산, 그다음 상관계수 요 차이만 좀 알고 계시면 좋고 그다음에 공식이랑 그럼 사실상 이쪽 계열은 끝났습니다. 많이. 근데 이제 상관계수라는 걸 코릴레이션이라고 하는 요 친구를 저희가 이제 좀 알아볼 건데 이 친구도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 친구도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공문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친구를 만들어냈어요. 사실은. 공문사는 문제가 뭐냐면은 단위 크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 친구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거 0보다 크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100이 나왔어요. 계산해봤는데. 근데 또 저희가 막 해보니까 또 다른 데이터에서는 이게 많이 나왔습니다. 이 친구가. 근데 저희가 이게 통일된 데이터라면은 당연히 많이 더 심하니까 당연히 요게 이제 더 관계가 깊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다른 데이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완전히 색다른 데이터 갖고 왔는데 걔가 뭐 예를 들어서 뭐 50이 나왔다고 해보죠. 그러면 이 데이터에선 얘가 더 100이고 이 데이터에선 얘가 50이니까 그럼 얘가 더 관계가 더 깊겠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사실 공분사는 그건 얘기해주지 못합니다. 공분사는 데이터가 똑같으면은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게 일치하는 조건이 일치하는 데이터라면 상관이 없는데 완전히 그냥 조건도 다르고 뭐 어떻게 좀 다른 사람이 뭐 샘플링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데이터다 그러면은 이 공분상 갖고는 저희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두 친구는. 왜냐면 이제 그 얘가 이제 나옵니다. 이거 얘 찾는데 좀 힘들었어요. 이게 막상 생각하니까 안 나더라고요. 이 얘가. 근데 인터넷에 제가 좀 찾아보니까 누가 이 얘를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이 100점이 100점 만점인 과목들이 있고 10점 만점인 과목들이 있다고 그래요. 가정을 해보죠. 이때. 근데 저희가 이제 또 얘를 뭐라고 할 거냐면 100점 만점인 이 과목들의 상관관계는 서로 낮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코비런스를 구했는데 그 코비런스의 값이 낮은 겁니다. 이 경우는 10점 만점인 과목들의 상관관계는 코비런스 값이 서로 높다고 해보죠. 저희가 이번에는. 근데 일반적으로 100점 만점인 과목들은 0에서 100의 사이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코비런스 값도 클 겁니다. 맨 100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숫자들이 각각. 근데 10점인 거는 아무리 끼케야 12 만점이죠. 0에서 10까지니까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아무리 상관계가 높아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물리랑 수학이라고 해보죠. 물리랑 수학인데 100점 만점인 케이스랑 그다음에 10점 만점인 케이스랑 둘이 공모산을 구하면은 100점 만점인 케이스가 아무리 상관계가 적어도 크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숫자 자체는. 왜냐면 얘는 0에서 100까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친구도 수학과 물리의 경우 이제 서로 상관관계가 높다고 해도 10점 만점인 케이스는 이 스케일이 작기 때문에 공모산 자체가 작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친구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데이터가 완전히 서로 달라버리면은 공분산 갖고 서로 비교할 수 없다는 게 여기서 사실 이런 예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 그 보시면은 공분산의 경우는 양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는 알 수 있어도 아까 요 그래프에서 보듯이 양이냐 음이냐는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친구는. 근데 문제는 단위의 차이가 있을 경우 이런 식으로 저희가 단위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 크기를 비교하는 게 어려운 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경우에는 단위를 통일시켜 주든지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그런 게 힘들죠 많이. 왜냐면 단위를 모르는 경우도 있고 누군 단위를 무시할 수도 있고 또 나라마다 또 단위 선호하는 게 또 딱딱 다르잖아요 또. 우째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예,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그 100점 만점으로 한 거를 10점 만점으로 환산했다 해가지고 네, 맞추면은 네. 그러면은 그때는 상관관계를 서로 비교해 볼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예, 그때는 가능합니다. 서로 통일시키면 단위를. 그- 음, 근데 이제 또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 문제점은 이제 다른 데이터가 없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했는데 뭐 공무선이 500이 나왔다고 하면은 이게 사실 큰 값인지 작은 값인지 몰라요 사실. 이 데이터가 딱 하나만 있을 때 한 종류의 데이터만 있다고 가정했을 때 500이 음, 예를 들어서 코브에서 나왔으면 이게 큰 건지 작은 건지 제가 알 길이 없어요 이게. 음, 이게 딱 기준치가 없어요 이 경우는. 커지면 한없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진다면 한없이 작을 수도 있는 게 코비런스거든요 이 친구는. 뭔가 기준이 되는 지점도 없습니다 이 친구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 공분산에 이러한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양의 관계냐 음의 관계냐 요것만 살피기에는 좋은데 이 친구가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크기까지는 가늠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 미친 듯이 큰 숫자가 나오면은 뭐, 예, 뭐 크겠다, 뭐 상관계 크겠네 이 정도로 생각해 볼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그 크기 상관계 그 크기가 되는지는 저희가 조금 알기가 까다롭다는 게 요 공문산의 문제점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그래서 단어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그 기준이 없다. 예. 크기에 대한 그 상관계에 대한 크기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크게 나와도 저기 관계가 작을 수도 있고 작게 나와도 관계가 클 수가 있다. 이 경우는. 근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두 자료를 비교한 케이스로 얘기했는데 자료가 하나만 있어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자료가 하나만 있어도 뭔가 뚜렷하게 그 기준이 되어주는 게 없어요. 이 친구는. 그래서 보통 코비넌스를 뭐 안 구한다는 건 아닌데 예, 보통은 코비넌스만 구하는 경우도 많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척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얼마나 큰지 얼마나 작은지 이 공분산이 큰지 작은지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상관관계가 서로 큰지 작은지에 대한 척도를 이제 좀 따지기 위해서 상관계수라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여기 위에다가 써놨는데 어, 상관계수가 공문산을 표준화해서 그 객관성을 확보한 척도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거를 누가 이 말을 멋있게 해가지고 제가 이걸로 여러 정의 중에서 이걸 갖고 왔는데
말 그대로 공분산을 저희가 그냥 객관화를 시킨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되게 이제 공분산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무한까지도 갈 수 있고, 아니 뭐 무한까지 나오는 건 좀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커진다면 미친 듯이 커질 수 있거든요. 뭐 작아지면 또 한없이 작아질 수도 있고 그 친구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단위의 영향도 너무 심하게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관 계수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분산에서 이제 단위를 다 쳐낸 겁니다. 그냥 단위의 영향을 안 받도록. 그래서 이제 객관성을 확보한 척도 공분산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고 보시면 돼요. 공분산에서. 그래서 이 공식을 보시면은 이 공식 보시면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구합니다. 이렇게 코베런스에다가 베리언스 각각 루트 씌워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직관적인 이해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각 변수의 분산. 코베런스는 관계 정도고 그 분산은 이제 퍼진 정도니까 그 관계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요 케이스다 그러면은 이렇게 뭔가 퍼져 있는 거를 각각 x축으로, 그러니까 x축인 기준으로 또 한번 나눠주고, 그다음에 이 y축의 그 퍼짐 정도, 이 y축의 기준으로도 한번 나눠주면은 결국에는 요게 단위 저희가 원하는 딱 그 객관적인 척도가 나온다는 게 요거 이제 약간 인투이션, 약간 직관적인 이해거든요. 실제로 이걸 공식으로도 저희가 대충 이게 맞은 이해는 아니에요. 근데 요게 저희가 아이고, 요게 저희가 이렇게 써보면은 x 마이너스 2x 아이고 그다음에 y 마이너스 2y 제가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다음 베리언스 같은 경우는 제가 루트 씌고 그다음에 2x 마이너스 2x의 제곱 그다음에 루트 2y 마이너스 2y 제곱 제가 이렇게 대충 했잖아요. 근데 보시면 이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편해요. 이 루트기 때문에 이 루트 얘가 이 제곱을 상쇄시키거든요. 이게 근데 사실 상쇄시킬 수 없죠. 실제로는. 왜냐면 이게 루트 밖에 있는 거기 이 제곱이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루트를 씌움으로써 저희가 이거를 약간 상쇄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그다음에 여기도 제곱인데 루트를 씌워서 약간 이 제곱에 이거를 약간 죽인 겁니다. 이게 없앤다고 이렇게 대충 보면은 대충 공식이 비슷해지죠, 둘이. 얘 둘이. 요렇게 이해하시면은 좀 안 잊어버려요, 이 친구는. 근데 이 유도 과정이 있긴 있습니다, 이 친구. 유도 과정이 있는데 여기 제가 써놨지만은 조금 복잡해요.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이건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찾아보는데 이해 못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막 이해 못할 정도로 어려운 건 아닌데 좀 많이 복잡해요. 이게 공식 유도하는 게. 이거 그래가지고 예, 앞에 P처럼 생긴 거 이거 로우라고 읽나요? 예, 기억이 안 예, 나요. 로우라고 하셔도 로우. 되고 그다음에 요렇게 쓰셔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코베런스랑 좀 모양이 비슷해서 잘 안 써요. 근데 COLL인가요? 이제 예, RR 두 번 쓰시면 됩니다. 아, CORR. 뭐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이거는 코비런스랑 더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잘 안 쓰. 네. 그래서 이거 이 두 친구는 잘 안 씁니다. 이 친구는 쓰는 거 보긴 봤는데 보통 이런 걸 로우를 많이 씁니다. 로우. 그래서 로우가 RO였나요? 뭐 읽는 게 발음이? R 이게 RH5 아, 그래요 이게 RH요? 예. 이렇게 치면 나오거든요 이 단어가. 그래서 이석훈 요거는 씨가 봤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예, 이 로우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 많이 써가지고 이거 칼큘러스에서도 나오잖아요. 저희 아, 그 뭐였지 실린드리컬 말고 그 스페리컬 코올디네이트 했을 때 네, 그리고 아무튼 로우는 좀 별난 걸 많이 써요, 이 친구는. 그래서 별로 좋아하는 기호는 아니에요. 보통 이거 나오면 좀 복잡하다는 약간 인식이 있어서. 아무튼 저희가 요런 공식을 쓰는데, 근데 이제 외우실 때 대충 요렇게 외우시면은 편하다는 거. 그냥. 예. 근데 한번 유도 과정 한번 보시만 해요. 이거 한번 봐보셔만 하거든요, 이 친구는. 근데 예, 한번 보시고 그냥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이 친구는 뭐 알 필요 없어요, 사실. 조금 복잡한 친구라서. 저도 딱 한 번 보고 아 하다가 지금 싹 잊어버렸거든요. 배울 때. 이거 배울 때 보통 학교에서 이거 안 가르쳐준다. 이거 유도 과정까지는 복잡해가지고 그래서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이해 못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셔도 돼요. 뭐 어려운 개념이 들어가는 건 아닌데 근데 조금 복잡합니다. 이거 숫자 갖고 많이 장난치기 때문에 그래서 요렇게 나눠주면은 저희가 어떤 성질을 얻냐면은 요게 제일 중요한 성질입니다. 요게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로 딱 고정이 됩니다. 이 바운드가 생겨버려요. 아까 공분사는 거는 완전히 다르죠. 공분사는 범위 그 바운드가 없는데 이 친구는 바운드가 생겨버립니다. 어떤 단위를 가져와도 저희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거 나눠주는 그 이유거든요, 이게. 그래서 코베넌스를 구한 다음에 요걸 나눠주는 이유가 이 아까 그 단위를 날려버리려는 겁니다. 그냥 단위나 이 막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래서 1에 가까울수록 저희가 양의 상관관계가 강하다는 거를 그래서 이제는 알 수 있고 1에 가까울수록 아까는 말씀드렸다시피 뭐 많이 나오든 500이 나오든 이게 얼만큼 관계가 있는지는 저희가 알 길이 없었거든요. 코베넌스는. 근데 이 경우에는 알게 되겠죠. 이제 1에 가까우면 양의 상관관계가 가깝다는 거를. 그다음에 이제 반대로 마이너스 1에 가까우면은 이번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강한 겁니다. 나중에 이게 정확히 무슨 얘기인지는 제가 다음 페이지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는. 그다음에 이제 0에 가까우면은 상관관계가 약한 겁니다. 이건 코밸런스랑 똑같죠. 이거는 코밸런스도 0이었을 때는 0에 가까우면은 상관관계가 약하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코밸런스가 여기 분자에 있으니까. 그냥 코밸런스의 약간 업그레이드 형태니까 당연히 코밸런스가 갖고 있는 성질도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 이 친구가. 그리고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XY가 서로 독립이라면은 상관계가 0이 되겠죠. 왜냐면 코밸런스가 0이 될 거기 때문에 이 친구가. 선생님 여기 질문 하나 예, 드려도 돼요? 네. 그러면 이거는 쓸모가 만약에 이걸 이용해서 네. 소프트웨어를 만들면 쓸모가 별로 없겠네요. 왜냐면 그 음의 관계, 양의 상관관계는 볼 수 있지만 두 개를 이제 소프트웨어로 돌렸는데 답이 0 아주 가까이 오면 서로가 독립이다 이런 건 얘기해 줄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아까도 약간 공무산이랑 비슷한 것도 케이스인데 0이면 항상 뭐든지 0에 가까우면 안 좋아요. 이것도 코밸런스도.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이거를 좀 뭔가 좀 뭐 0이라는 게 항상 뭐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의 상관계를 알아보려고 하는 건데 0이 떡 나와버리면은 많이 그- 실망스러운 거죠, 사실. 그러면 제가 제 수준에서 아는 예. 거는 이제 이런 데 쓰는 게 SPSS랑 SAS랑 두 가지를 쓰는 것 같은데 제가 아는 거 그거 두 가지밖에 없어서요. 근데 그러면 거기서 뭔가 서베이라든지 뭔가 그 통계 자료를 물렸을 때 상관계 수가 0 가까이 나오면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보통은 아무것도 얘기를 못 해요. 0이면 어, 그러니까 보통은. 서로 독립이다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저 예.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예. 예. 그래서 음, 공문산이나 상관계수 둘 다 이제 저기 이게 0이면은 조금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거든요. 이게 많이. 그래서 알 수 이게 없다. 예, 예. 답이 그러면 알 예, 수 없다 이렇게 되는 예, 거죠. 맞아요. 알 수 없다가 음. 맞는 정답입니다. 그래서 둘이 관계는 사실상 근데 전 뭔가 혹시 가질 수 예? 예, 저는 혹시 예. 이렇게 나오지만 뭐 어떤 나중에 어떤 알고리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면은 이 관계를 좀 알아볼 수 있다 이런 걸로 이어지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어요. 아마 이거 말고 다른 걸 써야 될 거예요. 요거까지는 이제 코밸런스나 코릴레이션까지는 이제 조금 이제 다 성적인 거에 한해서 그냥 저희가 얘기하는데 사실 이거 말고 여러 개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저희 측정도가. 아, 근데 그 중에 X, Y가 서로 독립이다 아니면 독립일 가능성이 매우 짙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도 있나요?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음, 근데 아마 보통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저도 그런 게 예, 아마 추측까지는 할 수.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요걸로는 안 됩니다. 요걸로는 알 수 없어요. 요걸로는 네, 그냥 감사합니다. 요거는 상관관계만 얘기해 주는 거라서 독립이다 아니다까지는 예. 그것도 딱 선형적인 거에 하나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 친구 전부 다 선형적인 그 케이스에 많이 저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음, 네, 아무튼 그래서 저도 그쪽까지는 잘 모릅니다. 저도 뭐 끼케야 뭐 공문산 분산 정도만 계산하지 이거 사실 성계수도 제 석사 때 하라 그래서 한 적은 있는데 사실 근데 그 크게 의미가 있었나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때.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이제 네. 금방 두 개 사이에 선형적인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럼 선형적인 관계 말고 다른 종류의 관계도 있나요? 예를 들면은 저기 그 뭐라 그러지? 그 쿼드라틱 같은 경우 약간 이런 식의 관계도 있을 수 있죠.
이런 식의 관계도. 어, 이 경우도 0 나올 겁니다. 이 경우도 하면은 아마 코밸런스도 그렇구나. 그렇고 음. 이 코릴레이션도 그렇고. 네, 보통 저희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게 되겠지만 보통 대칭이면 대칭이고 서양적인 패턴이 없으면은 보통 0 나와요. 그냥. 예. 그래서 근데 이 경우는 딱 봐도 근데 뭔가 관계는 있어 보이죠. 근데 그 사이에. 근데 이런 건 0입니다. 근데 근데 쿼드레틱 관계 뭐 이런 거는 뭐 어떤 이유가 있나요? 그런 관계가 있는 게? 그래서 아까 얘 같은 게 그 딱 그게 좋죠. 이 친구가 아까 뭐야? 얘가 딱 이런 관계죠. 사실 이 친구가. 그 이거는 그냥 예제로 만든 건데 네. 근데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뭔가 이렇게 하면은 뭔가가 제곱꼴로 이렇게 저희가 모델링을 어, 하거나 이러면은 관계가 그렇게 있다고 가정을 보통은 저희가 식 같은 거 세울 때 요런 식으로 이렇게 세울 때 요렇게 가정을 하고 이제 앞에 파라미터를 하나 붙여가지고 요거를 이제 저희가 찾는 식의 그걸 많이 하고 왜냐면 어떤 딱 패턴을 봐도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 제로가 뭐 이렇게 있는데 요걸 제가 사용적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도 볼 수 있거든요. 데이터는 뭐 어차피 데이터는 끝이 있을 거고 요걸 음, 따르는 패턴이 정확하게 이제 물론 이제 그 오차 함수 같은 걸 이용해서 저희가 구하긴 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요 뭘로 쓸지는 사실 쓰는 사람 마음이에요. 요걸 뭘로 데이터 피팅을 할지는 뭐 어떤 함수를 써가지고 이 경우는 이제 제곱일 수도 있고 뭐 내가 보기에 뭐 이런 식은 뭐 따르는 것 같다 내 눈에는 그럼 제가 이렇게 x 제곱을 쓸 수 있는 거고 또 이런 식을 따르는 것 같다 그러면 이거는 뭐였지? 이건 제가 까먹었는데 이거 식 따르는 게 이게 저기 위킬리스 멘텐 저기 그거라고 하는데 이게 a 플러스 x인데 이거 화학에서 많이 쓰는 걸로 알아요. 아무튼 이런 걸 좀 쓸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정확히 나름입니다. 그냥 항상 나름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 약간 과학적인 상황에서는 이런 그 비선형적인 관계들이 보일 텐데 제 음, 생각은 이제 사회과학 쪽에만 머물러 있어가지고 아 아 그래서 이렇게 이까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 아니 보통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다 옛날에 저기 뭐야, 이런 걸 왜 써볼 기회가 없으니까 예, 다 요거까지만 딱 알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처음 공부했을 때는 이런 걸 좀 더 확장시켜서 생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딱 배운 게 요거까지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막상 이제 이런 거 알고 나서 써먹으려고 하면은 이제 예, 이제 그때 좀 많이 당황하죠. 몰랐던 게 막 나오니까. 그래서 오짜 아무튼 선생님, 예, 그 여기서 제가 잠깐 저기 그냥 제 감상을 말씀드리면 예, 여기도 잠깐 제가 좀 써볼게요. 예, 어, 뭐지? 어, 예를 들면은 어, 다프로덕트 해볼게요. 이렇게. 요거랑 되게 다프로덕트랑 되게 비슷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음, 이렇게 하면은 이게 예, 이제 코사인 세타가 되잖아요. 예, 예,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x란 벡터가 있고 y란 벡터가 있는데 이거는 두 벡터의 어떤 어, 관계, 예, 예, 관계를 나타낸다. 상관계수처럼 음, 관계를 나타낸다고 보면은 예, 그, 그, 그 약간 좀 다른 점은 이게 사실 내적이라고 보려면은 이게 주의 요 부분이 좀 문제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상관계수가 0이면 독립이어야 된다. 이렇게 딱 되면은 거의 똑같을 것 같은데 이게 안 된다는 게 조금 걸리는 지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두 벡터의 관계가 예를 들면은 이 코사인 세터도 이게 크기가 똑같거든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거든요. 이것도 크기가 네, 마이너스 1부터 해서 1까지고 예를 들면은 y 벡터가 있는데 x 벡터 이렇게 되면 이건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예,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이쪽으로 가면 이게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음, 이렇게 있는데 이게 90도가 이렇게 되면은 이게 코사인 세타가 0이라고 하는 거 0이라고 치면은 세타가 이제 2분의 파이니까 예, 예, 세타가 2분의 파일 때는 이게 0이 되면서 우리 흔히 말하는 이게 90도 각도면은 이쪽으로 가는데 아무런 영향을 안 주니까 서로 음, 관계가 없다는 그것하고도 좀 매칭이 되고
이게 그리고 이 이- 코베리언트도 보면 저번에 한번 성질 얘기할 때 x, y가 이게 내적처럼 이게 이렇게 됐더라고요. 코베리언트 y, x 이렇게 되고 여기에 이제 a가 네. 있으면 ax, y가 있으면 이게 a가 밖으로 튀어나가는 것도 좀 내적하고 유사한 점은 있는데 완전히 똑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약간 유사한 점이 있는 것 같고 요것도 보면은 여기 그바 X라는 게 코베리언트 X가 요게 바로 바 X잖아요. 아, 그 뭐야 베리언트 X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예. 이렇게 루트 씌워놓은 게 이것도 사실은 음. X 닷 X 해가지고 루트 씌워놓은 거가 이거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실제로 그 시밀러리티 메저라고 사용이 됩니다. 네. 코사인 그러니까 이름이 이제 다르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코릴레이션인데 코사인 지금 정확하게 써놓은 공식 있잖아요. 내적으로 통해서 그게 네. 코사인 시밀러리티 닮음 정도를 매주하는 아, Si necesitas 그러면 hacer esto, 실제로 사용이 es que 돼요. 네. 음, 그 시밀러리티 메저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음. 근데 진짜 유사는 하네요. 이제 아주 지금 생각해보니까 예. 개념상으로는 그래서 실제로 그 시밀러리티하고 비슷하게 저도 느껴지는데 아니다 그 근데 코릴레이션하고 비슷하게 이게 이제 다른 점인 것 같아요. 아까 오창희 사님 강조했듯이 이게 원래는 내적에서는 이게 무조건 0이면 둘은 무조건 저기 그 수직이죠. 그러니까 거의 음, 이거는 이게 로 수직이잖아요. X하고 Y가.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보면 상관관 여기랑 대조해서 생각해 보면 상관관계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여기는 이게 0이라고 해도 이게 반드시 독립이라는 보장은 역은 성립 안 하니까 예, 예. 요게 조금 다른 점 같아요. 그냥 전제가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이 벡터 두 개는 서로 관계가 있다고 전제를 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0이라는 게 나오는 거고, 근데 통계는 두 가지 x하고 y가 처음부터 있는지 없는지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전제가 달라서 나오는 결과인 것 같아요. 음, 네. 음, 근데 원래 그 저기 닷 프로덕트라는 거는 두 벡터 사이에 관계가 있다고 전제하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 그것도 일리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은. 예. 어쨌든 메이저는 할 수 있으니까 같은 평면에 있으니까 두 친구 둘 다. 네. 그러니까 0이 그러니까 90도면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통계는 현실에 있는 두 가지의 뭐라 그래야 돼요? 변수라 그래야 돼요? 걔들을 갖고 와가지고 찾아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0이면은 알 수 없는 거죠. 원래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두 개의 관계를. 음, 예, 근데 요것도 뭔가 그래서 기하학이랑 확률론이랑 관계가 있다고 내 조건 선생님이 막 얘기하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봐요. 비슷한 게 많으니까 둘이. 저도 그게 그 말이 네. 되게 궁금했는데 그러면 기하적으로 본다는 게 실제로 무슨 우리가 물리적으로 어떤 각도가 있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것과 유사하게 어떤 생각을 한다는 것인지 그걸 기하적으로 나타난다는 게 참 잘 와닿지 않는데. 근데 토마스 모 선생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대단하신데요. 아니, 여기 보니까 생긴 게 비슷해가지고, 제가 사실 요즘에 내적을 좀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혼자서. 그래가지고 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 지금 깨달았는데 이거를 저는 이거 너무 신기한데요. 생각 없이 수학하면 이렇게 되나 봐요 원래. 그래서 근데 다른 것 같아요. 같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이것 때문에 근데 같은 건 아닌 그런 것 거 치고는 너무 비슷해서 네, 너무 네, 신기한데요. 내가 이해하기로는 그 시밀러리티 지금 코사인 공식 있잖아요. 그건 그 시밀러리티를 일종의 거리 개념으로 보는 것 같아요. 일종의 거리. 음,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둘이 서로 가깝냐 뭐냐 그런 관계로 보는 것 같아요. 저도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게 그 어떤 텍스트 데이터 애널리틱에서 이게 많이 사용이 되는데, 그러니까 음, 하나의 문서에 사용된 단어의 패턴과 다른 문서에 사용된 단어의 패턴이 비슷하냐 안 하냐 할 때 이 공식 많이 쓰이거든요, 사실. 그 코사인 음, 시밀러리티. 그래서 이제 텍스트들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그 단어들의 발문도를 가지고 이걸 하나의 캐리고리 오브 다큐멘트, 예를 들면 정치 기사, 스포츠 기사, 뭐 팔리트 기사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때 이제 이 코사인 근데도 거기도 코세인이라는 게 실제 각도라는 개념을 쓰는 거예요? 그 예, 각도랑 상관없을 것 예, 같은데. 이걸 계산을 하는데 여기 음. 거기서는 이제 영어로 시밀러리티라고 사용을 하더라고요. 코릴레이션이 아니라 시밀러리티라고 아, 근데 써는데 코사인을 음. 어떻게 시뮬레이티를 알 수 있죠? 그거 저 어떻게 씁니까? 디테일은 제가 모르겠어요. 디테일은 음.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이런 거리 개념의 일종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음. 거리 개념에 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도 있고 뭐 맨해튼 디스턴스도 있고 이런 디스턴스 개념 많은데 그 중에 하나로 그 이 코사인 이것도 사용이 되는 거고 제가 그래서 이거랑 대조해서 보면 이 공식도 잘 기억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렇게만 해버리면 두 개의 각도는 같아도 예를 들면 길이가 이렇게 막 차이가 나면 값이 다르게 나올 거고 각도는 그렇죠. 똑같지만 길이가 네. 다르면은 다르게 나오니까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맞춰서 하나의 기준으로 이렇게 네. 표준화한다는 게 약간 그런 음, 느낌이 여기 밑에 그러니까 나오는 거 보면. 코릴레이션하고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음, 이걸 왜 시밀러리티 메저라고 했는지 조금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벡터가 각도가 작으면 서로 닮아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각도가 다르면. 음, 음. 근데 지금 이제 코릴레이션이라는 개념은 그런 닮아 있는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다는 거. 여기는 이제 양의 상관관계가 강한 거죠. 이게 각도가 작을수록 양의 예. 상관관계가 강한, 완전히 똑같으면 완전히 이제 엄청 강한 거죠. 1이 되는 거죠. 1. 그러니까 그다음 완전히 다른 거는 이제 이렇게 반대로 가면은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이제 그렇지. 완전 음의 상관관계가 완전히 강한 거고. 예. 이런 거는 이제 여기서 보면 관계가 없다고 뭐 그러니까 그렇게 보통 얘기하죠. 우리가 이제 뭐 상관관계 그거 할 때 전형적으로 쓰는 예가 그런 게 있더라고. 여름이 되면 아이스크림이 많이 팔린다. 상관관계가 있죠. 정확히 그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걸 갖다가 이 지금 코사인 관계로 설명하기는 뭔가 좀 애매모호한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뭐 같은 건 아닌 것 같고 뭔가 좀 닮은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그 연결하는 게 재밌네. 실제로 또 비슷하게 보이는 것 같기도 예, 하고. 이거 지우는 거 어떻게 하는 거더라? 지워야 되는데 혹시 안 어떻게 지워? 지우셔도 될 것 같은데. 예, 지워주세요. 좀 내가 지워야 되나? 한꺼번에 지울 수 있을 걸. 예. 안 돼. 안 돼요? 예. 아 근데 토마스 괜찮아요. 선생님이 근데 하셔야 아니 돼요. 이게 계속 남아가지고 이게 진짜요? 예, 이렇게 하면 토마스 되나? 선생님이 해야 돼요. 토마스 선생님이. 그래요? 예. 내가 해볼까? 알겠어. 내가 아, 애드민이니까 할 수 있나? 아니, 어차피 이게 이제 저희 다음 페이지가 마지막이어서 네, 다음 페이지가 이게 그림이거든요. 그림이 예, 제가 지워지는데요. 예, 예, 예.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넘겨서. 네, 제가 지울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런 관계가 있다는 걸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고, 아까 그냥 저희 토마스님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앞으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앞으로도 그 내적 공식으로 해가지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둘이. 그래서 그렇게 저도 오늘 음, 그래서 조건 선생님이 그래서 그쪽을 많이 공부하셨나 봐요. 확률론 기하학으로 많이 설명하시잖아요, 그때. 프로젝션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근데 사실 거기까지는 못 갔기 때문에 그,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그 얘기는 한 것 같아요. 저 예전에 저는 대학원 확률로는 안 들었는데, 온라인으로 유튜브에 올라온 걸 듣긴 했거든요, 한번.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했어요.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이, 이제 둘이 이제 기하학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고는 잠깐 얘기하고, 근데 저기 좀 아웃 오브 레인지라 그러나? 약간 좀 저기, 우리가 배우는 그 내용에서 벗어나서 언급은 안 한다 그랬거든요, 자세히는. 그러니까 약간 좀 고차원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이 둘을 관계에 묶는 거. 기하학이랑 확률론이랑. 예. 조건희 선생님처럼 약간 박사 정도 가야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수학적으로. 순수학적으로. 예. 그리고 이 마지막은 그냥 이건 제가 써놓은 건데, 이건 뭐그 강의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왜냐면 이게 제가 예전에 한번 이걸로 좀 많이 저기 헷갈렸어가지고, 공문상이나 저희가 상계수가 0이 아니라고 해서 제가 독립이 아니라는 것도 독립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0인 경우죠. 예, 0인 경우. 근데 이제
영이 아니라고 해서 저희가 서로 영향을 준다고도 또 결론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 친구는. 그러니까 관계가 있는 건 맞는데 요거는 그냥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약간 좀 해석할 때 얘기입니다. 수학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해석할 때 자료 같은 거 딱 결과를 해석할 때. 그래서 아까 저기 오은호 선생님이 말씀하신 아이스크림과 뭐 날씨의 관계라든지 아니 저기 온도의 관계라든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예전에 한번 알기로 에콰도르 같은 경우는 80%가 국민의 80%가 O형이랍니다. 거기는 O형. 음, 그래가지고 혈액형이.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예를 들어서 제가 샘플링을 해가지고 뭐 혈액형과 뭐 공부 수준, 네, 뭐 관계 뭐 해가지고 상관계. 그래서 사실 말도 안 되죠. 뭐 혈액형하고 그 관련이 있을 리는 없으니까. 근데 이쪽 에콰도르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뭐 예를 들어 부자 동네 가가지고 교육 잘 받는 사람들 상대로 저희가 이제 그 샘플링을 해가지고 하면 당연히 O형 쪽이 더 좁게 나오겠죠 결과가. 그래서 그 경우에는 저희가 상관계로 구하면은 양의 상관계인가 근데 1에 가까운 양의 상관계가 나올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근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O형이면은 무조건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그렇게 결론 내릴 수는 없는 거죠. 서로. 그러니까 혈액형이 지적 수준에 영향을 준다고 저희가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거는. 그래서 해석할 때는 이 상관계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사실. 이 상관계는 둘이 수학적으로 봤을 때 관계가 있다 뿐이지, 네, 양의 상관계를 가진다, 음의 상관계를 가진다, 요렇게만 얘기할 수 있을 뿐이지, 해석할 때는 다른 한쪽이 뭔가 영향을 준다. 그래서 옛날에 선생님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MC 스퀘어라고 기억하세요? 옛날에? 그 MC 스퀘어라고 해가지고 왜 뚜뚜거리는 거, 그 소리 나오는 거. 그게 이제 네.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게 약간 그런 거 보면 옛날 책자 학교 저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그거 책자 날 막 대문 앞에서 교문 앞에서 맨날 놔뒀거든요. 어, 그거 눈에 좋아지는 그건가요? MC 스퀘어? 이 집중력이 그때 막 어, 좋아진다고 해가지고 저희 엄마도 그걸 사왔어요. 사실은 그걸 제가 써보라고. 제가 답 없으니까 뭐 그런 거 같긴 한데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 그거 안 썼거든요. 사실은 공부 잘하는 애들은 뭐 솔직히 저기 무인도 떨고 나도 하잖아요. 걔들은. 근데 이제 엄마 얼마나 답답했으면 사왔겠어요. 그걸 저 때문에. 근데 제가 그걸 써봤습니다. 전 진짜 그래서. 근데 진짜 그냥 뚜뚜거리기만 하고 그냥 아무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저는 되게 이제 정신이 좀 이렇게 많이 흐트러지더라고요. 그거 들으면은. 근데 걔네가 그 책자 같은 거 주면은 뭐라고 대충 돼 있냐면 여기 뭐 MZ 스퀘어 뭐 사용량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뭐 성적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한단 말입니다. 이 친구가. 아니 이 책자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네 거 쓰면은 성적이 좋아진다는 약간 결론을 내린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대표적인 요거에 오류죠. 대표적인 거. 여기. 알 수가 없죠. 이거 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맘먹고 공부 잘하는 애들 상대로 이거 MC 스퀘어 주고 공부 못하는 애들은 MC 스퀘어 안 줘가지고 하면 이런 그래프 나오겠죠. 당연히. 공부 못하는 애들은 어차피 성적이 낮을 거니까 이거 쓰지 않게 해가지고 약간 이런 값을 얻어내고 또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차피 열심히 없어도 열심히 할 거니까 이거 주어도 성적이 좋겠죠. 약간 요런 식의 뒤에 이제 그 숨어 있는 그런 약간 해석도 해줘야 되는데 얘네들은 그냥 무조건 이런 걸로 들여가지고 그때 뭐 학부모들 그 자기 자식이라면은 꿈뻑 죽는 약간 그런 거 이용한 거죠 마케팅을. 소리 소문도 없이 살았잖아요 이거 진짜. 나 옛날에 이거 인터넷에다가 이거 쓴 후기 했는데 부정적으로 달았다고 애들한테 얼마나 욕먹은지 몰라요 이거 지식 같은 거. 솔직히 그 당시 때. 진짜요? 네, 저 욕 엄청 옛, 먹었어요 저 그때. 옛날에 배운 건데 이런 거를 그 spurious relationship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발음이 spurious인지 spurious인지 모르겠는데 뭐 음, 어떤 거는 두 가지 variable이 있는데 그 원인이 딴 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A하고 B를 보고 있는데 C라는 원래 원인이 이 그렇죠. 네. A의 결과를 낳고 B의 결과를 낳고 이런 건데 마치 A가 B의 원인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뭐 이런 거를 그 spurious relationship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예, 약간 그런 게 아마 있기 때문에 뭔가 이런 게 이게 참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겠죠, 사실은. 이것도 좀 약간 딴 얘기인데 제가 하고 있는 연구도 지금 주제가 뭐냐면은 암하고 그다음에 면역 체계하고 그다음에 이 나이의 그 관계를 이제 좀 알아보는 거거든요. 이게 왜 이걸 알아보냐면은 이것도 약간 요거랑 비슷한데 사실 요거 이 말씀 아까 저기 미아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랑 약간 비슷한 케이스인데 그 보통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유방암 같은 경우는 나이가 되면은 약간 요런 이게 나이고 그다음에 이게
그 인시던스 발병률 암의 발병률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런 패턴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지면은 발병률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케이스죠, 그냥. 그래서 나이가 많아지면은 면역 체계도 약해지기 때문에 암의 발생률이 높을 것이다. 약간 이런 로직이거든요, 저희가. 근데 문제가 그래서 이게 사실이라면은 뭐 더 이상 연구할 것도 없죠, 사실은. 근데 문제는 이 몇몇 암에 한해서는 요게 아니에요. 전립선 암 같은 경우는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은 약간 요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이를 들면은 여기가 한 60, 70이거든요, 여기가. 이 이상부터는 이상하게 줄어버려요, 이게 발병률이. 전립선 암 같은 경우는 똑같은 암인데도. 그래서 이제 추측하기로는 뭔가 이 세 가지 사이에 숨어 있는 뭔가 메커니즘이 있는 게 아닌가. 아까 미아 선생님 말씀하신 약간 그런 거거든요. 요거만 봤을 때는 뭔가 관련이 서로 있어 보이는데 뭔가 D라든지 뭐 E라든 뭔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패턴이 뭔가 메커니즘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 이제 선생님 연구. 예.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요즘 20, 30대 유방암이 되게 증가하고 있고요, 한국에. 아, 그리고 예. 그, 그 원인이 코비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코비드 전하고 코비드 후하고 누가 이제 얘기를 하던데 그 그게 원인이 코비드인지 아니면은 그 코비드 동안 사람들이 그 식이 습관이 완전히 달라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 전하고 그 후로 비교해서 한국 암병동에 환자들이 정말 많아졌대요. 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게 아마 저도 이거 찾아봐야 될 거야. 아마 이게 데이터가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어느 나라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G 자료를 많이 쓰더라고요. G. 요거는 G 자료가 아니긴 한데 근데 예, 아무튼 뭔가는 있을 거는 보여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요즘 또 그런 게 있긴 하네요. 근데 음, 네, 아무튼 예, 참 죄송합니다. 요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요거는 꼭 MC 스퀘어처럼 요런 거는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거. 요거 그냥 주의 사항에서는 제가 써놓은 거고. 그래서 관계가 있다고 해도 절대로 둘은 그래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물론 이제 명확한 경우에는 상관없는데 좀 더 자세히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이거 해석까지 하는 그걸로 써먹으려면 저희가 어,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 요 그림을 좀 제가 준비를 했어요. 이건 강의에도 나오는 그림입니다. 이 친구는. 그래서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잠깐만 이거 좀 제가 좀 지워야 되겠네. 지울 게 아니라 보시면 알겠지만 요 패턴들은 전부 다 1입니다. 이렇게 뭔가 딱 정확하게 선형으로 나오는 친구들. 얘들은 마이너스 기울기가 왼쪽에서 아래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 친구들은 조금 퍼져 있죠. 이 친구들은 이렇게. 근데 패턴은 확실히 서양적인 패턴은 보이죠. 뭔가 좀 어설프긴 하지만 이 친구는 이렇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패턴이 없습니다. 저희가 패턴이 없다는 거는 저희가 어떻게 직선을 그어도 다 따른다는 얘기예요. 그거 해석하기 나름으로 저희가 이 친구. 그리고 이 친구도 제가 여기 이걸 그어놨는데 요렇게 됐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됐다든지 이것도 영역입니다. 이 친구도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서로. 그러니까 관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이 친구는. 왜냐하면은 X가 증가해도 Y는 계속 고정돼 있죠. 하나로. 그래서 이 경우는 저희가 저기 서형적인 그 관계로 설명했을 때는 관계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이 친구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패턴이 있죠. 이 친구 우리가 보기에는 딱 패턴이 있는데 실제로 코릴레이션을 구하면 전부 다 0 나옵니다. 이 친구들 전부 다. 이 친구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충 대칭이면은 요렇게 대칭이면은 대충 다 0 나옵니다. 그냥 이 친구들은. 이 친구는 좀 예외인데 예. 아무튼 저희가 이렇게 패턴이 있어도 뭔가 패턴이 있어도 서양적인 그것만 딱 봤을 때는 얘네들은 다 0이 나온다. 그래서 0이라고 해서 저희가 섣불리 아까도 말씀드린 독립이다 뭐 아니면 관계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없는 것도 그런 이유고요. 사실 이렇게 패턴이 있는데 0이 나오는 케이스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동시에 코릴레이션이 저희가 자료 해석하는 데 있어서 100% 완벽한 건 또 아니다. 공문산의 문제는 해결해 줬지만은 또 나름대로 걔가 갖고 있는 문제는 있다. 약간 예전에 약간 프리런치 데리스 노 프리런치였나? 응용수학에서 보통 많이 하는 말인데 어떤 알고리즘이 있는지 간에
완벽한 알고리즘은 없다는 거거든요. 하나를 개선시키면 또 다른 하나가 문제가 생깁니다. 반드시 그에는 문제점이 생겨요. 약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코비런스나 이런 것들도. 코릴레이션이 코비런스 계산에서 나온 개념이긴 하지만은 근데 결국에는 또 뭔가 문제는 갖고 있는 그 친구도. 그러니까 완벽한 매트릭이라는 건 그러니까 저기 그 척도라는 건 존재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척도를 다 계산해내려고 하는 것도 그런 이유고 만들어내는 것도 그런 이유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요거는 그냥 저기 동치입니다. 이것도 그냥 강의에서는 얘기 안 하는 건데 그냥 제가 써놨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선생님 그냥 예, 지금 궁금해서 질문하는데요. 예. There is no free lunch가 왜 완벽한 알고리즘은 없다는 뜻인가요? 저도 어디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프리런치라는 말을 많이 해요. 저기 그 노프리런치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 그게 여기 이쪽 바닥에서는 약간 그런 얘기예요. 약간 좀 음, 완벽한 무언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뭔가 하나가 반드시 문제점이 있을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논문 같은 거 쓸 때 제일 위험한 말이 이 알고리즘은 뭐 알고리즘 됐든 아니면 이런 척도가 매트릭이 됐든 이거는 약간 완벽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한 논문이 있는데 바로 까입니다 이런 거는 사람들한테. 왜냐면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 한번 했던 알고리즘 그 연구할 때 썼던 알고리즘 중 하나가 약간 그런 식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바로 이제 지적질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 논문 두 개인가가 나왔습니다. 바로 까는 거. 그 알고리즘이 좋긴 한데 이제 문제점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 걔네들이 통계적으로 뭔가 좀 교묘하게 그걸 속였어요. 그거를 통계적으로 그 자기네들 분석할 때 그 알고리즘을. 근데 그래서 지금은 다 밝혔습니다. 뭐가 문제점인지 그 알고리즘이. 근데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친구들. 그래서 뭔가 프리런치라는 게 이 바닥에서는 약간 그런 의미로 쓰여요. 예. 근데 아무튼 저희가 요게 이 예. 그림을 보니까 그 코릴레이션이 음, 직선 선형이냐 아니냐 그건가 봐요. 그 절편 뭐야 기울기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걸로 나오네. 기울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게 맞아요. 저희가 참 이거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기울기랑 헷갈리실 수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사실 이게. 어, 근데 기울기랑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 어떻게 보면 그 스프레드 이렇게 맞습니다. 그게 더 중요해요. 하고 다 연관이 되는 그런 식이네. 음. 퍼져 있는데 근데 그 퍼져 있는 게 이제 서형적인 패턴을 따르냐 안 따르냐 딱 그것만 네. 메이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예. 신기하네요. 그래서 기울기랑 헷갈리시면은 조금 고생 많이 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1이랑 가까울수록 선형적 그 좁은 선형적인 패턴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1인 경우는 완전히 서형적이 됩니다. 저희 관계가. 그래서 음, 저희가 그래서 여기 if and only if 쓴 게 이렇게 완전히 나타낼 수 있게 돼요. 1인 경우. 근데 사실 되게 드물죠.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사실은 이런 경우는 실제 생활에서는. 근데 1인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은 딱 정확하게 선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식을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둘 간의 관계 사이를.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근데 대부분 리그레션을 써가지고 이렇게 뭔가 만들어내죠. 이런 식으로 하나를 뭔가 그래가지고 요거는 좀 드문 케이스다. 근데 수학적으로는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론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완벽하게 뭔가 식으로 구현할 수 있다. 둘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코릴레이션 이걸 써먹으려면 첫 번째 그게 이제 코릴레이션 테스트를 통해서 이게 직선의 선이 어느 정도 선명하냐 그걸 찾아내고 기울기를 알고 싶으면은 y는 ax 플러스 b 그런 식으로 또 계산을 그 해봐야 되는 그런 식이 그런 절차를 따라야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예. 네. 저는 실제로 저희가 리그레이션 같은 거 써가지고 있거든요. 그거 다 그 방법이 제가 예전에 제가 까먹었습니다. 근데 그 오류 함수를 저희가 이걸 만든 다음에 이제 거기다 편미분을 씌워가지고 저희가 예. 그거 그거 이제 0에 가깝도록 하는 그 공식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근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근데 이게 많이 이 레그레이션에서 기본으로 쓰이는 공식이에요. 이 공식이 컴퓨터도 전부 다 이렇게 찾아내요. 이것도 그렇게 해서 요 식을 만들어 찾아냅니다. 이 친구가 이 음. 식을 이런 경우도 전부 다. 네.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리그레이션 얘기고
요거랑 좀 약간 좀 얘기가 다르죠. 이 친구는 그냥 말 그대로 선형적인 관계냐 아니냐 그것만 따지는 건데 리그레션은 강제로 찾아내는 거죠, 그냥 얘가. 선생님, 저는 여기 그림을 보다 보니까 영행 경우에 이 패턴이 이렇게 되게 다양하잖아요. 예. 근데 그 궁금한 거예요. 혹시 뭐 이렇게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혹시 어떤 거? 기억나는 뭐 W인 것도 있고 아, X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글쎄요, 뭐 이거 있을까? 같은 경우는 얘가 사실 많이 있죠. 특히 어떤 거냐면 잠깐만요. 이거 같은 경우 어, 이게 이제 쿼드레틱이잖아요. 이게 절반만 딱 보고 인버티드 U 쉐이프 이렇게 보면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나는데 커피를 어느 정도 마시면 기분이 좋아요. 쫙 올라가요. 너무 많이 마시면 기분이 쫙 다운되는 거. 이제 이런 거 쿼드레틱. 이게 집값 계산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한국에 왜 전철 생기면 그 옆집으로 그 근처로 집값이 쫙 올라가잖아요. 거리가 그러니까 음, 그 전철역에서 어느 정도 떨어질 때까지는 집값이 쫙 올라가다 너무 떨어지면은 집값이 쫙 떨어 이제 집값이 내려가고 뭐 이런 건 아까 뭐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실제 사회과학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그런 모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x 스퀘어겠죠. 그러니까 그 이렇게 거꾸로 뒤집힌 펑션이니까 이런 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음, 음. 감사합니다. 재밌네요. 저는 딱히 생각나는 게 없어요. 이거 뭔가 없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런 게 이제 실제 있으니까 이렇게 어디서 갖고 오신 거잖아요. 그죠? 되게 신기한 것 음, 같아요. 아마 통계도 재밌을 수 있군. 네. 데이터로서는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막 찍었는데 뭐 이런 관계를 갖는 뭐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하고